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에서 인터넷 게임 맡고 있는 안재민 연구위원입니다. 오늘은 2021년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인터넷 게임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가장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사실은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게임주까지 해서 작년 한 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좋았고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도 주가가 계속 될 거냐? 지금 이제 백신이다. 뭐 미국은 이미 조금 약간 정상화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상화가 됐을 때, 또 여전히 이제 작년에 언택이라고 불렸던 저희 인터넷 게임 업체들이 주가가 또 올해도 계속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하반기에도 여전히 저희 인터넷 업종은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탑픽은 카카오를 좀 말씀을 드리고 투자 유망 종목으로 네이버를 또 추천을 드립니다. 우선 이제 인터넷 산업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저희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주요 이제 수익원들이 광고, 커머스, 컨텐츠, 핀테크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이 주요 사업인데, 이쪽 관련해서는 계속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 한 2, 3년 아니 또 조금 더 길게도 충분히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성장을 주도하는 산업군에 속해 있는 인터넷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과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하반기에도 여전히 실적이 참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아마 실적 성장들이 주요 이슈가 될 것 같고, 또 이제 대형 자회사들, 뭐 이제 크래프톤이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 같은 좀 대형 업체들의 또 상장이 또 저희 업종의 주가를 좀 견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업종은 말씀드렸던 대로 크게 네 가지 산업인데요. 커머스, 그다음에 컨텐츠, 광고, 핀테크 이렇게 네 가지로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커머스 시장이다 보니까 이커머스 쪽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월별로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뭐 왼쪽 그래프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제가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작년 한 해 좀 많이 올랐죠. 근데 작년 한 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18년, 19년에도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 보였었어요. 뭐 제가 이게 칸이 좁아서 17년 이전 숫자는 없지만 그 이전에도 계속 올라오는 모습을 아마 보였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들어서 좀 가파르게 올라왔죠. 여기도 보시면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우리나라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대금이 작년에 161조 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 소매 판매액 중에 전체 소매 판매액이 한 475조 정도 했으니까 지금 보시는 38%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작년에 많이 올라서 이 정도로 이제 올라온 겁니다. 2년 전만 해도 보시는 대로 26% 정도였으니까요. 비중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이제 코로나가 회복됐을 때 저희 업종에 대한 이제 관심, 이제 어떻게 변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온라인으로 쇼핑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많이 하시면서 이미 좀 익숙해지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익숙해진 이 패턴들이 그럼 다시 원상복귀가 될 거냐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그렇게 쉽게 원상복귀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 이제 온라인에서 쇼핑 많이 하시고 컨텐츠 많이 보시던 것들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커머스 관련된 온라인 커머스 시장도 계속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내 대표 이커머스 업체들을 좀 이렇게 순위를 해서 보시면요. 네이버 쇼핑, 쿠팡, 그리고 지마켓 옥션, 11번가, 그다음에 뭐 롯데, 카카오 이렇게 이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쿠팡이 올해 초에 상장을 하면서 사실 이 이커머스 시장, 한국 이커머스 시장이 글로벌리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미국에 상장을 하기도 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이렇게 땅덩어리가 넓은 지역에서는
이렇게 새벽 배송이라는 게 되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특이하다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고, 이걸 통해서 결국은 한국의 이커머스 산업에 대한 가치를 좀 전반적으로 올려주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쿠팡이 IPO를 통해서 확보한 자금을 가지고 이 경쟁력 확보에 좀 더 나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옷이라든지 뷰티 같이 좀 기존에 좀 쿠팡이 약했던 사업 영역을 좀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뭐 기존에 잘하고 있지만 로켓 배송이라든지 쿠팡 이츠 관련된 사업들을 좀 강화를 하고 물류센터를 확장하는 등 좀 공격적인 서비스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반면에 이제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 같은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공격적인 투자와 쿠팡과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투자들이 좀 집행이 될 거고, 관련해서 커머스 산업은 좀 더 경쟁이 좀 치열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여기 1위, 2위 사업자인 네이버와 쿠팡 중심으로 시장이 좀 재편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이버 관련된 커머스 경쟁력들은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가 이제 이커머스를 사실은 잘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5에서 7년 정도 됐나요? 이제 스마트 스토어란 것들을 런칭을 하고 잘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들이 결국은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트래픽, 이제 유저들과 그리고 검색의 파워, 이제 검색을 기반으로 한 가격 비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커머스에서 강점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네이버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이제 최근에 거래 대금이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잘 이렇게 그 커머스의 1인자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잘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라는 영역은 C2C 커머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그 중소상공인들이 물건을 파시고요. 저희 같은 이제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를 하고, 네이버는 중간에서 이제 그 플랫폼 역할만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재고를 가져가거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C2C 방식의 이제 커머스를 주로 하고 있는 업체인데, 사실 지금 이제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뭐 기존의 유통업들 신세계라든지 롯데 같은 이제 사업자들은 B2C, 네, 그들이 이제 재고를 컨트롤하고 물류도 모든 것들을 다 배송도 다 책임을 지는 이런 B2C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네이버와 이제 좀 가장 다른 것들입니다. 근데 네이버는 말씀드린 대로 C2C를 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강력한 쿠팡이 이제 또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 이 B2C 영역 쪽에도 눈을 좀 돌려야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이제 이커머스 쪽에서 네이버가 부족한 것들을 확충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보시면 뭐 생필품들은 또 CJ 대한통운이랑 할 거고, 신선식품 쪽은 이마트랑 제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동대문 패션 쪽이나 뭐 가전제품 이런 것들도 이제 제휴를 통해서 사업을 좀 확장을 하려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초죠. 올해 3월 달에 네이버가 이제 신세계 그룹, 이마트와 일단 지분을 같이 섞었고요. 그다음에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함께, 신세계와 함께 지분을 같이 이제 섞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는 일단은 네이버가 요즘 보시면은 장보기 서비스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마트의 상품들을 네이버에다 런칭을 하게 될 거고요. 또 하나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약간 고가 브랜드인 명품들을 많이 이제 수입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 이제 카테고리를 넓히는 게 이제 네이버의 숙제입니다. 그러면 신세계는 무엇을 얻을 것이냐? 사실 이제 신세계도 참 유통업체로서 강자인 건 분명하지만 온라인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트래픽을 네이버와 비교했을 때는 사실은 네이버가 훨씬 더 많은 그 유저 트래픽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사실 거의 일반적으로는 거의 하루에 한 번 이상 네이버나 카카오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만큼 이제 트래픽이 워낙 높습니다. 그게 이제 네이버의 가장 큰 경쟁력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마트나 신세계 입장에서도 자사 SSG.com이라는 자사 몰들이 있지만 또 네이버와 제휴를 하면서 트래픽을 넓혀나가는 이런 또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윈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건 작년에 이제 제휴를 한 부분들인데,
네이버가 이제 CJ 대한통운과 기본적으로 이제 지분을 같이 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CJ E&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과도 지분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이제 물류죠. CJ 대한통운이 워낙 이제 물류 사업에서 절대 강자이다 보니까 1위 사업자이다 보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같이 또 손잡기에는 좋은 그 파트너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네이버가 최근에 강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까 B2C 쿠팡이 이제 B2C 잘한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브랜드 스토어라는 겁니다. 브랜드 스토어는 일반적으로 이제 좀 대형 업체들 뭐 예를 들면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LG 생활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메일유업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샵을 엽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상품들을 파는 거죠. 근데 이 브랜드 스토어에 이제 CJ 대한통운에 있는 물류센터와 제휴를 해서 그 곤지암에 있는 물류센터에다가 상품들을 가져다 두고 거기서 이제 바로 배송하게 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자정까지 주문을 하게 되면 내일 바로 이제 배송이 오게 되는 이런 시스템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쿠팡이 잘하고 있는 로켓 배송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있는 영역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이제 B2C 영역을 조금 강화하려는 네이버의 움직임들도 상당히 저희는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네이버가 일본 시장을 또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라는 어쨌든 한국에서 참 잘 성공한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일본 시장에서 좀 진출을 해 보려고 하고요. 일본이 네이버 자회사의 라인이라는 이제 라인이 있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를 하고 있는 라인이 네이버에서도 일본에서도 모바일 메신저 1위 사업자로서 자리를 잘 잡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올해 3월 달에 야후재팬을 하고 있는 제트홀딩스라는 회사에 이제 합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영 통합이 됐고 이제는 야후재팬과 라인이 제트홀딩스라는 회사 하나로 이제 뭉쳐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관련해서 네이버가 스마트 스토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수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그 일본에서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보시면 1,500조 정도가 소매 시장인데 그 중에 200조 정도가 온라인 상거래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아까 잠깐 보셨지만 470조 중에 한 160조 정도가 그 온라인 상거래인데 저희 한국보다는 거의 전체 소매 판매는 4배 정도 큰 시장인데 온라인 상거래는 큰 차이 안 나거든요. 그만큼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스토어라는 플랫폼 어쨌든 한국에서 잘 만들어 놓은 이 비즈니스 모델을 일본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전략이고요. 이제 말씀드린 야후재팬 포털과 라인의 메신저 그리고 일본에서도 지금 라인페이나 페이페이라는 그 간편 결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쇼핑 시장에서 또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네이버는 지금 2025년 시장 점유율 30% 이상의 목표를 좀 가지고 있고 뭐 거래액이나 이런 것들은 당분간 계속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올해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모델과 보시면 지금 최근에 좀 가장 많이 이슈되고 있는 게 라이브 커머스, 쇼핑 라이브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정기 구독이나 렌탈과 같은 이렇게 좀 특이한 비즈니스 모델을 또 적용을 하면서 좀 다양한 그 커머스 시장에서 강자로 자리 잡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업체가 카카오인데요. 커머스에서 카카오는 조금 특이합니다. 최근에 혹시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서 선물하기를 많이 보내보신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받아보시거나. 근데 이제 이 선물하기를 중심으로 이 카카오의 커머스가 성장을 했습니다. 선물하기.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거는 사실 요즘 거의 전화보다 더 어떻게 보면 메인 커뮤니케이션 툴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제 핸드폰에 있는 목록들, 결국 제 친구들의 그 전화를 100% 가지고 있는 게 카카오톡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요즘은 생일이 되면은 친구 생일이라는 것도 뜨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물을 하나 둘씩 보내게 되다 보니 이 빈도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커머스 사업에서도 확실히 강점을 지금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선물하기는 뭐 최근에 네이버도 그렇고 일반 쇼핑몰들도 선물하기 기능들을 많이 탑재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의
이 선물하기는 좀 독보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고요. 이 카카오 선물하기를 해보시거나 받아보신 분들은 좀 느끼시겠지만,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커피 한 잔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 뭐 아이스크림 쿠폰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왔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배송 상품들도 많이 옵니다. 화장품이라든지 뭐 주로 화장품하고, 글쎄요, 뭐 이렇게 좀 고가의 상품들, 예를 들어서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넘어가는 상품들도 많이 런칭이 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배송 상품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교환하는 형태가 아니고 저의 집으로 이제 배달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배송 상품까지도 많이 확장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서 보시면 사실 이제 객단가, 한 명당 쓸 수 있는 단가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커머스 매출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물하기 쪽은 워낙 잘 되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저희가 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친구 목록, 채팅 목록, 샵 탭, 그리고 여기 네 번째 탭에 가시면 쇼핑을 전면으로 이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하기도 있지만 뭐 톡딜이라든지 이런 카카오에 좀 다양한 커머스가 많은데, 이런 좀 영역을 좀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고, 결국은 이 커머스가 네이버 카카오의 주요 비즈니스인 광고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커머스 시장은 계속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가 좀 중점을 둘 영역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영역이 웹툰입니다. 웹툰 쪽은 일단 뭐 최근에 워낙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사업군이기도 하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워낙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웹툰이 2014년, 15년도에 이제 등장하면서 그 이후로 만화 시장이 많이 성장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과거에 저희 어린 시절들 보면은 책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던 시장이 웹툰으로 변하면서 좀 누구나 접근이 좀 쉽게 될 수 있는,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웹툰을 접하실 수 있게 되었고, 거기에 이제 그 광고를 중심으로 이제 매출을 일으키고 있었던 비즈니스 모델에서, 최근에는 처음에 뭐 3회 정도는 무료지만 4회부터는 돈을 내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들을 좀 확대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의미 있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볼 수 있는 유저층도 많이 늘렸고요. 이거를 이제 웹툰 시장을 커지고 있고, 진입 장벽을 낮추다 보니까 창작자, 웹툰을 그리시는 분들, 웹소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창작자를 넓히는 게 되면서 시장이 양쪽이 다 커지게 되는 이런 경쟁력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드렸던 한국 이외에도 일본이나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좀 성과들을 내고 있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망가라고 하는 네이버 웹툰이 2위를 계속 꾸준히 차지하고 있고, 카카오가 하고 있는 피코마라는 서비스가 1위를 하고 있으면서, 이 네이버 카카오가 일본 만화 시장을 1, 2등을 웹툰 시장이 1,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레딧이라는 업체랑 타파스라는 업체를 카카오가 인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네이버가 와패드라는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상위권에 있는 업체들을 인수를 했고, 이 시장에서도 영향력들을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컨텐츠, 그 중에서도 웹툰 같은 것들은 조금 의미 있는 이 플랫폼으로서 수출을 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이쪽에 대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은 좀 계속 보여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거래대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많이 올라오면서 결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결국 거래대금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는 매출과 수익성이 좋아진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실적에서도 크게 기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드라마들 보시면은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워낙 이제 IP로서 이미 한번 검증받은 거잖아요. 웹툰이 인기가 있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스토리나 이런 재미가 있다라는 스토리가 탄탄하고 재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영화 드라마로 만들기 참 수월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저작권 시장도 워낙 커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카카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그 웹툰 시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카카오와 카카오 페이지, 지금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로 바뀌었고, 네이버 웹툰 같은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좀 성장하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캐시카우인 광고 사업하고요. 네 번째 핀테크 요 같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인터넷 광고는요, 지난 20년 동안 네이버 카카오를 먹여 살려왔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게 캐시카우 역할이고요. 이제 꾸준히 10에서 20%대의 지속적인 성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도 보시면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들 보여질 거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광고가 조금 더 정교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타겟팅 광고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나이와 성별 혹은 뭐 저의 구매 내역이라든지 평소에 어떤 광고를 클릭을 했다라든지 이런 이제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저한테 맞는 광고를 이제 띄워주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들이 보시면은 네이버 지금 첫 화면에서 보시면 뉴스랑 연애, 스포츠 세션이 있는데 그 위에 뜨는 광고들이 이런 타겟팅에 적용된 광고들이고요. 카카오 채팅창 위에 보시면 광고가 한 줄 뜨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타겟팅 광고가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면서 결국은 이제 광고주들한테는 더 좋은 효율성을 가져다 줄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소비자들한테는 제가 필요한 뭐 상품이라든지 관심 있는 것들을 광고로 해주면서 서로에게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이야기 드리고요. 핀테크 시장은 이제 아마 머지않은 시점에 카카오페이가 상장하면서 또 한 번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간편결제 시장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일단 양강구도로 좀 재편을 했습니다. 뭐 거래대금도 두 회사가 워낙 이제 독보적으로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이 간편결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참 돈 벌기가 어려운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이제 그 매출을 저희가 결제를 하면 매출을 받지만 그에 비해서 또 적립금이라든지 카드사에 대한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돈 벌기가 조금 힘든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금융상품 판매, 뭐 펀드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대출 중개 이런 서비스들을 확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하반기 중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좀 본격화되고 뭐 후불 결제 사업도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이쪽이 이제 거래대금만 느는 게 아니라 수익성도 확보가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는 참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런 이제 그 네 가지 비즈니스들 워낙 지금 탑라인 성장들 매출 성장들이 커머스, 컨텐츠, 핀테크, 광고 다 너무 좋은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에도 결국은 코로나 뭐 영향도 사실은 저희에게 플러스였던 거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번 바뀌게 된 온라인 중심의 생활 패턴은 쉽게 오프라인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시적으로는 조금 둔화가 될 수는 있지만 긴 그림, 향후 2년, 3년을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우상향할 거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는 이 인터넷 업종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탑픽은 카카오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네이버도 역시 저희가 투자 유망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는 일단 뭐 실적 성장들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이 올해 이제 작년에 5조 원에서 올해 6조 원, 내년도에 7.7조까지 고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물론 올해가 이제 스탁 옵션이나 이런 좀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영업이익률이 매출 성장에 비해서는 조금 더디긴 하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이후에는 다시 이익 성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실적 성장들이 워낙 좋습니다. 매출이 작년에 4조 원 정도였는데 올해 한 5조 6천 정도 저희가 전망하고 있고요. 22년에 6조 8천까지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이고 네이버보다는 조금 더 영업 이익 성장들이 워낙 좋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카카오를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워낙 이제 그동안 이익 레벨이 조금 낮았기 때문에 네이버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익률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들, 매출 고성장과 함께 이익률이 올라가고 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실적이 워낙 좋은 것들이 이 네이버 카카오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모멘텀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카카오페이가 아마 좀 머지않은 시점에 상장을 준비 중에 있고요. 뱅크도 저희는 한 연내, 올해 한 연말 정도쯤에 상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아까 웹툰이랑 웹툰하고 있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내년 정도쯤에 상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IPO 모멘텀도 카카오에게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게임 쪽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 게임 시장이 사실 많이 성장을 해왔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많이 성장했고, 특히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의 이제 성장이 한 3년 정도부터 있으면서 17년까지 빠르게 고성장을 해왔었는데요. 이제 한 18년 정도부터 워낙 이제 국내 시장에 이제 좀 포화가 조금씩 이제 나타나면서 성장률이 한 자릿수대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내 시장이 물론 좋고 국내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업체들도 많지만 좀 해외로 눈을 돌려야 되는 시기이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글로벌에서 좀 노출이 많은 업체들이 실제로 주가에서 밸류에이션도 조금 높게 받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좀 성과들을 보여야 되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는 한국도 잘하지만 해외 시장에서도 잘하는 업체들에 좀 주목을 하자라는 이제 관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해외 시장이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역별로 좀 좋아하는 장르들이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한국과 아시아 지역은 또 모바일 게임 시장이 또 상당히 주류이지만 또 웨스턴 지역, 북미나 유럽은 또 콘솔이라는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같은 게임들이 또 주력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을 또 다 맞춰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에서 성공하는 것들이 참 어렵고요. 그래서 글로벌에서 성과가 잘 나는 업체에 대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이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하반기에 좀 주목할 만한 이제 게임들을 좀 보시면, 이제 크래프톤이라는 업체가 배틀그라운드로 이제 성공을 거뒀었는데, 최근에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 여름 정도쯤에, 펍지 뉴 스테이트라는 게임을 이제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넷마블이,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이라는 게임 이제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펄어비스가 붉은 사막,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지 않지만 넥슨 같은 경우에는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를 약간 콘솔 버전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붉은 사막도 콘솔 버전이고, 그다음에 이제 NC소프트도 이거는 올해보다는 아마 내년도 출시가 조금 더 내년도에 아마 출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NC소프트의 프로젝트 TL이라는 게임도 이제 한국보다는 글로벌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콘솔 게임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의 개발력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업체들한테 좀 주목을 하자라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게임 업체 중에서는 NC소프트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조금 모멘텀이 사실 하반기가 이제 6월, 7월부터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사실 좀 앞쪽에 모멘텀들이 좀 있어요. 이제 6월, 7월 이렇게 해서 좀 모멘텀이 있는데, 가장 큰 부분들은 블레이드 앤 소울 2라는 게임이 이제 출시가 이제 예정에 있습니다. 아마 6월 말 정도쯤에 있을 거고요. 그게 이제 잘 되면 지금 이제 아마 실적 성장을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거고, 최근에 이제 제가 요거 자료를 작성할 때는 이 트릭스터 M이라는 게임이 출시가 되지 않았는데, 지난주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지난주에는 트릭스터 M이 이제 출시가 되었고, 좀 지금 구글 순위 3위 정도를 기록하면서 나름 성과들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 결국은 NC소프트 같은 이런 게임 업체들은 신작이 나와서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이거든요. 그래서 신작의 성공 기대감과 성공 이후에 이제 주가들, 이 두 가지 측면을 보실 때 올해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한 6월 말 정도로 저희가 출시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잘 되면 또 이제 하반기의 주가는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카카오를 좀 탑픽으로 말씀드리고요. 네이버와 NC소프트까지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도 저희는 인터넷 게임 업종은
여전히 실적과 성장의 모멘텀으로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이 저희가 되게 중요하고 성장성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분기 2분기 실적 발표, 그러니까 한 7월, 8월,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하는 뭐 10월, 11월 이 정도쯤에는 또 이제 실적 모멘텀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또 주목해야 될 산업군이 저희의 인터넷 게임 섹터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도 여전히 저희 쪽은 좀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2021년 하반기 인터넷 게임 산업 전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